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군이 어젯밤 가자 지구를 향해 대규모 지상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적인 지상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육해공 모든 경로에서 공격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건데요. 가자 지구는 통신과 전기가 끊겨 말 그대로 고립을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나가 있는 이유경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는 가자 지구 국경 마을에 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보이시는 곳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거주 지역인데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은 유대인, 그리고 오른편은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건물의 크기나 색상 등이 미묘하게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여러 배경의 주민들이 섞여 거주하고 있지만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까지 저희가 있었던 가자 지구의 국경마을 스데롯은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낮 시간에도 폭격음이 계속 들려서 대피를 해야 했는데요. 이런 폭격은 밤까지 큰 규모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군은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가자 지구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밤은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지상작전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던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탱크와 미사일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상 작전에 나섰다고 설명했는데요. 조금 전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에서도 국경을 따라 질비한 탱크들이 진격하고 가자지구 북부 지역을 폭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서 군용 차량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전면적인 지상전의 시작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에 앞선 사전 작전이라고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의 다니엘 하가리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있다며 가자시 주민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בהמשך לפעילות ההתקפית שביצענו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כוחות היבשה מרחיבים את הפעילות הקרקעית הערב. צה"ל פועל באופן עוצמתי בכל הממדים על מנת להביא למימוש מטרות המלחמה. 자, 워낙 대규모 공격이었으니 가자 지구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을 통해 지하 표적 150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침투 작전을 기획했던 하마스의 공중부대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대규모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역에 인터넷과 통신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도 가자지구 안과 연락이 일시적으로 끊겼다고 보도했고요. 이렇게 지하시설과 통신 설비를 공격한 것도 지상전을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하마스 측은 지상전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병사들의 시신이 가자 땅에 삼켜질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가자 지구 최대 규모의 병원인 알-시파 병원입니다. 전쟁 부상자들이 연일 밀려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비밀 기지가 있다며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병원을 방패 삼아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 하마스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0개의 병상을 갖춘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 알-시파 병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3주째 이어지면서 병원은 부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비밀기지가 숨겨진 채 자리 잡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이 예상한 하마스 지하기지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병원 내부와 연결된 사다리 아래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지하시설이 나타납니다. 중무장한 병사들이 통로를 돌며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소총과 로켓이 질비한 무기고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마스 고위 간부들의 작전 회의를 위한 회의실과 연료 비축 창고도 표현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집한 첩보에 근거해 이 3D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병원 발전기를 돌려 로켓을 발사하는 등 병원 시설을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을 인간 방패로 삼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By operating from these hospitals, Hamas not only endangers the lives of Israelis, civilians, but also exploit innocent Gazan civilians as human shield.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발표는 모두 거짓이라며
알시파 병원을 전혀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즉각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료시설들을 폭격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병원 지하기지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국가들과도 이미 공유했다고 밝혀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가 120표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해 반대는 14표였습니다. 유엔이 내놓은 첫 결의인 만큼 의미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미국은 인질 협상용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적 휴전에만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차례나 시도했지만 단 한 문장의 결의안도 도출하지 못하자 요르단을 중심으로 한 22개 아랍국이 나서 총회 차원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Draft Resolution AES-10L25 is adopted. 가자 지구의 물과 전기, 연료 공급을 재개하고 유엔이나 다른 인도주의 단체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일 전쟁이 시작된 후 유엔이 내놓은 첫 성과물이지만 기대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와 다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이 찬성, 반대, 기권으로 흩어지면서 이번 전쟁을 대하는 서방 국가 사이 분열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프랑스는 찬성, 미국은 반대,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기권한 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번 결의안에 테러 집단 하마스, 인질 납치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We have all witnessed that the UN no longer holds even 1 ounce of legitimacy or relevance. 미국은 대신 지속적인 휴전이 아니라 임시적인 교전 중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기 휴전은 하마스에 재정비할 기회만 줄 뿐이라 반대하지만 인질 협상을 위한 조건부 단기 휴전은 가능하고 이스라엘도 여기에 따라주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If a pause can be effected to allow for the release of hostages, then that is something we absolutely would support, and we believe Israel should support it. 반면 하마스는 민간인을 위한 연료와 인도적 구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엔 결의안이 즉각 적용되길 바란다며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내일이면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됩니다. 일주기를 하루 앞두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사 현장인 이태원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해 참사가 일어났던 이곳 이태원은 헬로윈을 앞둔 주말이지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도로 가운데에 질서 유지선을 지고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축제보다는 추모를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부터는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는 의미가 담긴 보라색 리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제가 낮부터 나와 이곳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추모 행렬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로 참사 현장 한쪽 벽면이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추모객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더 실감이 나고 너무 늦게 와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광장에서도 오늘 오후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희생자 159명의 명복을 비는 의미로 유족들이 159번 절을 한 뒤 문화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이름을 부를 텐데요. 힘들게 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며 절합니다. 참사 1주기인 내일은 시민 추모 대회가 열리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집회가 될 수 있다며 유족들의 참석 요청을 고사했는데 이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이 나왔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죠. 대통령실 차원의 추모 메시지를 검토 중이라는 정도의 입장인데요. 유족 측은 대통령의 불참 소식을 언론에서만 접하고 있다면서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오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참석을 요청한 유족 측은 내일 추모대회에 윤 대통령 자리도 비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 159명 가운데 26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약 6명 중 1명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요. 당시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 기억에 괴로워하고 있는 외국인 생존자들을 MBC가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심리치료 같은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돼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나 한국 정부를 향해 여전히 묻고 있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로 10년 전 한국에 온 에티오피아인 왁잘라 씨. 작년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So people is super a lot. I was confused what's happening. Then I hear also is the ambulance. 인파에 깔린 사람들을 꺼내 심폐소생술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They try to electric shocking to wake up her lady. His face is they change it like the black is going cold down. 2명을 겨우 구했지만 세 번째 여성은 그의 곁에서 숨졌고 분향소에서 만난 그녀의 어머니는 왁잘라 씨를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On the last moment you was there. So what is she saying? So you couldn't say anything. She didn't do anything. So I really very difficult question. 잠도 제대로 못 자다 겨우 안정을 찾았지만 헬로윈이 다가오자 다시 자꾸 기억이 납니다. 한국 정부가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는 건 아예 몰랐습니다. I don't have any idea. I didn't get any supporting. 벨기에인 유학생 와심 에세나베 씨는 미국인 친구를 그날 떠나보냈습니다. And sadly enough, there's only one friend who was not answering that night.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었다던 그 역시 정부의 심리 치료 안내를 받은 적 없습니다. It did take, I believe, 2 weeks where you didn't sleep well. You see those images coming back up, and the feelings, the exact feelings of that night. 국가 트라우마 센터 심리 상담 건수 7,108건 중 외국인은 134건, 1.8%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에서 소외된 외국인 생존자들, 그들도 똑같이 묻고 있었습니다. If there were no cars on the streets, you could have way more movement and easier movement throughout the whole of Itaewon. Why wasn't it an option?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 대표단은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부터 구조 활동 및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되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참사 원인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관계기관들이 부실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요인으로 부실했던 신고 대응과 상황 전파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대응이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구청과 소방, 경찰은 왜 사전에 사고를 막을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는지, 사고 당일 참사를 우려하는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왜 신고 대응과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또 긴급 구조와 응급 인력은 왜 제때 도착하지 못했는지 등 참사의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국정조사에서도 용산경찰서가 사전에 서울경찰청에 경찰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는지, 참사 초기에 소방이 경찰의 구체적인 부상 규모를 알렸는지에 대해서 서로 진술이 엇갈려서 사실관계조차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구조활동과 대응 상황 역시 풀리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소방력 증원 요청이 없었다, 지휘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희생자들의 이송과 사망 판정 등 구체적인 대응 과정에 대해선 드러난 게 없습니다.
특히 이런 총체적인 부실 대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수본 수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국정조사도 정부 당국의 비협조와 짧은 조사로 상당히 미비했다고 국회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특수본 수사나 국정조사 끝났으니까 다 해결되지 않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끝났다면 저희가 가진 궁금증은 이제 없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가진 질문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처럼 이태원 참사는 원인부터 구조, 대응 상황까지 의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진상이 규명됐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차례 허리를 숙인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의자 신문 없이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확보한 이 씨의 머리카락과 소변으로 정밀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대마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한 이 씨는 거듭 허리를 숙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당초 계획했던 피의자 신문에 이선균 씨가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 씨 측 변호인은 당초 소변과 모발 채취를 위한 조사로 조율됐던 것이라며 진술을 거부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 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사흘 전 법원으로부터 미리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둔 경찰은 이 씨의 소변을 확보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간이검사에선 열흘 이내에 마약 투약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국가수의 정밀검사를 통해 이 씨가 손댄 마약 종류와 시기 등을 밝혀낸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씨 휴대전화의 기록 분석 역시 의뢰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씨는 올해 초부터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의 자택 등에서 대마초 등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가 서울 소재 한 의원의 의사로부터 이를 대가 없이 제공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입건된 피의자는 이 씨와 김 씨 등 총 5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흥업소 내부에서의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빅뱅 출신 가수 권지용 씨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으며 내사자 가운데도 유명인이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대상 가운데 또 다른 연예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최근 이란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10대 소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작년에도 22살 여성이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사망하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었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또 다른 시위의 도화선이 될지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 지하철역. 히잡을 쓰지 않은 한 10대 여성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잠시 뒤 개찰구를 지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뒤따라 오르던 친구가 놀란 듯 뒷걸음질 쳤고 곧이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이 지하철 바깥으로 옮겨집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은 16살 청소년 아르미타 가라완드.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뇌사 상태에 빠졌던 그녀가 사건 발생 4주가 지난 오늘 결국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아르미타가 도덕 경찰이라고 불리는 지도 순찰대의 물리적인 폭력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가라완드가 저혈압 쇼크로 쓰러지면서 금속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실신 당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건 은폐 의혹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인권단체는 또 딸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졌다는 가라완드 부모의 인터뷰는
보안 당국 측 고위 관리의 압력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من تصاویر مترو رو دیدم اون چیزی که مردم میگن فکر نکنم باشه.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단속 대상이 됐다 목숨을 잃은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작년 9월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된 마흐사 아미니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아미니의 죽음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500명 이상 숨졌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시위가 진압된 상태지만 10대 소녀의 석연치 않은 죽음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제2의 아미니 사태로 번질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요즘 같은 단풍철에는 그 어느 때보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죠. 그만큼 산악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이 사고가 나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설악산의 구조 시간은 북한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산 홍엽, 단풍이 물든 설악산. 단풍 구경을 하다 쓰러진 등산객의 가슴을 119 구조대원이 쉴 새 없이 압박합니다. 신고 이후 심폐소생술에서 헬기를 태우는 데만 1시간 30여 분이 걸렸고 결국 이 등산객은 숨졌습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지난 5년간 설악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40여 건. 그 가운데 25명이 숨졌습니다. 평균 구조 시간은 2시간 2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119 구조대가 산 입구에서 출동하다 보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해서 산행을 하신다고 해도 최소 8시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현장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적게는 2-3시간에서 많게는 4-5시간 이상을 걸어 올라가야. 반면 북한산 국립공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설악산보다 평균 구조 시간이 1시간 이상 짧은 1시간 19분입니다. 산 중턱에 국립공원공단 소속의 특수구조대원 45명이 사교대로 배치된 덕분입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의 주요 거점에 특수산악구조대가 배치되어 소방대원들보다는 저희들이 현장에 먼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국립공원공단 소속의 특수구조대가 산 위쪽에 배치된 곳은 북한산뿐입니다. 이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고 산세가 엄한 설악산 등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고고도 고위험 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중상의 위협이 높은 만큼 설악산 같은 고위험 국립공원에 충분한 수위 특수구조대를 배치하여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0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수구조대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설악산 등 국립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추진한 지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EU와 미국 등의 승인이 남아 있는데요. 일부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박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개국 중 11개국의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남은 건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의 승인입니다. 하지만 EU가 부정적 의견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유럽행 화물 운송과 인천, 파리 등 4개 여객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 사업 매각 등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시아나 이사회 승인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매각엔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4명이 채권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이사입니다. 화물 사업을 그냥 포기할 경우 향후 배임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보니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 노조 측은 화물 사업 분리 매각 시 고용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매각하면 비행기가 11대가 줄어들거든요.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운수권 다 반납하면서 항공기도 줄여가면서 그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아나 항공은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여파로 여객 운송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화물 운송에선 1조 3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 측에선 합병 무산 시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 회수도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 또는 공적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회가 열리는 오는 30일이 이번 합병 과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이 넘는다는 내용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 탈취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K리그에선 포항이 교체 실수로 기록상 6분간 12명이 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지만 결과가 포항의 몰수패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교체 장면입니다. 전반 26분, 등번호 3번 김용환이 나가고 대신 17번 신강훈이 들어가는데 심판이 들고 있는 교체 보드에 김용환의 3번 대신 7번이 적혀 있습니다. 선수 교체 과정에서 등번호를 잘못 적는 실수로 기록상으론 12명이 뛰는 총극이 벌어졌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전북의 항의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심판의 설명을 듣고 실수를 깨달은 포항은 원래 교체 사인대로 7번 김인성을 뺐고 이후 부랴부랴 대신 들어간 김승대는 이미 나온 김영환과 전반 32분 교체된 걸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경기는 양팀이 페널티킥을 한 골씩 주고받아 1대1 무승부로 끝났지만 전북이 사후 제소를 하기로 해 무자격 선수가 뛴 포항에 3대0 몰수패로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당시 상황과 관련 규정 및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단 2경기 만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2m 24cm 괴물 신인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네, 주인공은 바로 올 시즌 NBA에 데뷔한 19살의 웬바냐마입니다. 휴스턴과의 개막 2번째 경기 마지막 4쿼터에 눈부신 원맨쇼를 펼쳤는데요. 속공 상황에서 터뜨린 엘리웁 리버스 덩크에 수비를 제치고 꽂아넣은 덩크슛까지 2m 24cm의 키에 이런 스피드와 개인기면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 회심의 덩크슛을 블록한 것도 모자라 곧바로 어디선가 나타나 골밑슛까지 쳐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 순발력도 진짜 엄청나네요. 종료 20.4초 전에는 결정적인 골밑 돌파를 성공시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더니 샌안토니오의 4점차 역전승을 완성합니다. 정말 외계인이란 별명이 딱 어울리는 것 같죠? 다음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1차전입니다. 9회 말 원아웃까지 5대3 2점 차로 뒤진 텍사스. 그런데 시거가 극적인 동점 투런포를 터뜨립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한 완벽한 스윙. 그리고 5대5로 맞선 11회 말 가르시아가 오른쪽 담장을 살짝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려서 연장 승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역시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오늘 폐막한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탁구 서수연 선수가 박진철 선수와 짝을 이룬 혼합복식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 대회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색이 고와진 단풍잎이 주말 날씨를 더 돋보이게 했죠. 휴일인 내일도 파란 하늘의 공기도 깨끗해서 짙어진 단풍을 즐기기 좋겠는데요. 단 밤 사이에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요. 내일 아침에도 대부분 지방에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만큼 볕이 따스해서 한낮에 서울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0도를 웃돌 텐데요. 일교차에 대비해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또 스카프 등을 활용해서 체온 조절을 잘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까지는 대기질이 괜찮겠지만 모레 월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 전국에 비 소식 없이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이 10도, 안동 7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이 21도, 대구 20도, 광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쭉 이어질 텐데요. 주 중반과 후반 수도권 지방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내셨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